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비가 오고 나서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번 올해 끝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에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월요일 하루 거래가 되고 나면은 31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30일이 폐장일이라서 이제 2019년이 다 끝났네요.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내년 좋은 결과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31일 같은 경우에는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많죠. 그리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돋이가 가까운 데서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멀리까지 가야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해돋이를 동해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고요. 또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만에 또 해돋이가 있죠. 사실 제가 군 생활을 서해안 쪽에서 했었는데 1월 1일 새벽에 근무를 서면서 우연히 또 그렇게 해돋이를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서. 어쨌든 서해안도 좀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년에는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번 주 특징주입니다. 네, 이번 주도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오팩트예요. 네오팩트. 예. 잠깐만요. 예, 네오팩트. 자, 네오팩트는 의료용 로봇 FDA 등록을 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아요.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움직였었죠.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살짝만 더 조정받으면은 단기 매매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역시 단기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은 조정받더라도 다시 움직일 것 같으니까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은 흐름이 좋지 않죠. 24일에는 급락했었고요. 그리고 좀 좋지 않은데, 이게 그래요.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본금을 좀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엄청나게 하락했죠. 과거에 엄청나게 좀 튀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2012년 대선 때, 그리고 또 2015년에도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안철수 테마입니다. 안철수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이건 좀 관찰을 하세요. 이게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미래산업은 코스피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에 한 번 정도 튀어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억울하죠. 이게 이제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한 번 정도 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사실 자본 잠식되고 그러면은 관리 종목 지정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한번 엄청나게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스는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더 빠졌어요. 지금 지수가 계속 가다 보니까 지수가 가는데 인버스는 빠질 수밖에 없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버스도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가 정해가지고 손절가 오면은 손절하세요.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이든 한 번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든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오면은 손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가 오면은 꼭 손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지수가 더 여기서 크게 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시장이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하락하면은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손절해주고 그리고 다른 종목 아니면 또 다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하나에 좀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파묻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시황인데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자 이번 주에도 상승이 나왔죠. 코스닥 보면은 제약업종이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뭐 대형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제약업종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은 역시 대형주도 제약업종이 가야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스피가 꺾이지 않으면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반등을 해주면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그런 부분이죠.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서 현재 약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코스피 보면은 굉장히 강한데 코스닥은 뭐 약하죠. 예, 전고점도 못 넘어서고 그러고 있어서 코스피가 좀 심하게 꺾이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반등이 나와질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뭐 현재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스피죠. 결국은 코스피를 코스닥도 따라가고요. 코스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2220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수치상으로는 못 갔죠. 2215까지 갔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지금 2240 넘어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배당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에 배당락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뭐 한 최소 30포인트 정도 플러스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2220선을 넘어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보면은 그런 것들 나오죠.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예, 삼성전자. 자, 보시면 배당락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삼성전자는 이 배당락 이 길에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지수가 간 거예요. 두 종목 보면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재밌는 건 삼성전자는 직전 고점 못 뚫어줬죠.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은 뚫었어요.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었다는 거예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 또 LG노텍, LG전자도 있죠.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금요일에 많이 튀어졌어요. 이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업종 자체가 강하게 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기전자 업종 정말 강하죠. 역사상 최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도 거의 최고점 근처까지 왔죠. 자, 사실 뭐 이 정도까지 갈 만한 상황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017년 11월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때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반도체가 뭐 슈퍼사이클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슈퍼사이클이었었죠. 굉장히 좋았어요. 2017년 뭐 중반 이후부터 2018년까지. 2018년 하반기부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 게 뭐냐면은 기대감으로 간 겁니다. 기대감. 기대감이 좋다.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반도체가 경기를 겨냥할 것이다. 뭐 그런 것들로 올린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거죠. 확인이 됐을 때 사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고 계속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강세고요. 결국은 유동성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만큼 든든한 종목이 없죠. 반면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 믿고 베팅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쏠린다는 거죠. 상당히 불안한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목들을 상승을 시키고 지수도 상승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안타깝죠. 전반적으로 골고루 좋아가지고 상승하면 좋은데 결국은 이 두 종목 전기전자 하나로 끌고 가다 보니까 지수가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업종들은 뭐 좋을 상황이 아니죠. 화학, 철강금속, 운송장비 뭐 하나 좋은 거 있습니까? 뭐 조선이 한때 엄청나게 그 수주를 많이 한다 좋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예. 한국, 조선, 해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과거처럼 엄청나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기전자 때문에 지수가 버티고 있지만은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아직까지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전기전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좋아져야지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해먹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전기전자가 결국은 지수를 견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든 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역시 해외 증시예요. 미국 시장 뭐 계속 가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도 역사상 최고점을 또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강하죠. 미국이 꺾이지 않는 한 한국도 확실하게 꺾이기는 좀 힘들다. 미국이 계속 가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한국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불안 요인이 많죠. 경기로움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안하죠. 정부에서는 뭐 안보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북한에서 딴짓거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북한한테 으르렁거릴 일은 없겠죠. 정부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 그 온화한 그런 멘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 해가지고 딱 했는데 북한을 조져야겠다.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뭐 최근에 정찰기도 많이 띄우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뭐 추세적으로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미국 시장을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기에는 사실 쉽게 꺾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성질의 자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12일 그리고 뭐 이후에도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뭐 25,000 계약 이상 3만 계약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죠. 차트 보시면은 자, 선물 한번 보실까요? 선물이 정상적인 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더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수대를 떠나서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맞았던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좀 과도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12월 10일이었었죠. 이날 23,000 계약 매수가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위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갑자기 쫙 빠져버리면 여기 이쪽 세력들은 허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아주 버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에 쉽게 빠지기가 어려운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떠나서 뭐 물론 이제 기관 보면은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관의 코스피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코스피 8월 이후에 아래쪽에서 반등을 할 때 여기 뭐 이 정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어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좀 흐름이 나왔었던 건 선물 쪽에서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흐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멈추는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 이틀이야 상관없겠죠. 그런데 3일, 4일, 5일 이렇게 이어진다. 또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그 지수에 대한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은 사실 1월부터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었는데요. 1월 초부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초까지는 버티거나 하락하더라도 좀 찌글찌글하게 서서히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1월 중순 정도, 이제 1월 10일이 넘어가고 나서 그때 어떤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때는 좀 낙폭이 약간 좀 더 클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수급적인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추세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제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빠르면 1월 10일, 늦으면 1월 중순, 15일 이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1월 초순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갑자기 뭐 대립이 심해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또 확 다운될 수도 있고요. 한국은 그게 제일 불안한 요인이에요. 북한이라는 게 상당히 불안한 요인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아직까지는 북한을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단기에 갑자기 급락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 관련 어떤 변수도 단기에 크게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서서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되면은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밖으로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대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산적인 사람은 감정을 숨기고 어떤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확 내뱉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에서 이제 계산하는 건 트럼프가 이제 올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레임덕이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굉장히 조금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게 변수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여차하면은
임기 말이고 뭐고 그냥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고 봤을 때는 여러모로 불안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신경을 못 쓴다고 하면은 북한이 더 도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신경을 쓴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또 대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내년 한 해 동안은 조금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뭐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계속 뭐 매수를 해준다. 기관이 엄청나게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기관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계속 매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엄청나게 크게 좀 좋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좀 이런 찌글찌글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갔다가 꺾일 수도 있는데 역시 어쨌든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꺾이는 시점, 꺾이는 시점은 1월 중순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강해요.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7일이 배당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더 반등을 하면서 엄청나게 강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한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후의 흐름은 조금 이제 막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당분간은 좀 단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졌다. 장중에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매수, 좀 많이 상승했다 싶으면 매도 이렇게 단타하시고요. 그리고 뭐 한 1월 중순 정도 1월 10일 넘어가지고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반등이 심했을 때 하방 들어가서 좀 아래쪽을 좀 노려보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하방 배팅 했는데 갑자기 쭉 밀린다 그러면은 좀 끌고 가볼 수도 있겠죠. 다만 하방 배팅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손절은 좀 짧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역시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방 배팅도 손절은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역시 이제 여기서 우량주 매수는 아니죠. 개별주 매매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단기 어떤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야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연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짧게 끝냈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올해 마지막 무료 야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